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구입니다. 오늘은 요즘 유행하고 있다는 영끌 오적, 영끌 오적에 대해서 알아보고 코인 영끌 오적은 누구인가, 그리고 부동산 영끌 오적에 이어서 코인 영끌 오적은 있을까, 그리고 이 영끌 오적들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끌 오적 중에 가장 악질은 이런 질문이 블라인드라는 커뮤니티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을사 오적은 나라를 팔았고 영끌 오적은 영끌이에게 집을 팔았다. 영끌이를 선동해가지고 생애소득을 은행에 담보 잡도록 한 영끌 오적 중에 제일 악질은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1등이 이분이고 꼴찌는 요분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이분들을 잘 모릅니다. 왜냐면은 제가 부동산 관련 다른 유튜버를 잘 찾아보지도 않고요. 저는 남의 말을 참고하지 않고 그냥 제가 판단해서 제가 실행하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는데 1등 받은 이분은 굉장히 심각했다고 합니다. 거의 가스라이팅까지 해가지고 안 살려던 사람 사게끔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한 방향만 본다는 거예요. 그냥 무지성 상승한다. 이게 투자판에서는 부동산이고 코인이고 주식이고 한 방향만 보면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망해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간다 이거죠. 그러면 올라갈 때는 올라간다고 말을 해주고 내려갈 때는 내려간다고 말을 해주고 이게 정상이잖아요. 이게 어쨌든 간에 맞추던 틀리던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 말은 뭐냐면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게 올라간다고 했을 때 떨어지고 내려간다고 했을 때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말은 왔다 갔다 해야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맞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조건 올라간다 매수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끌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레버리지라는 거예요. 레버리지. 이게 투자판에서는 이 욕심 컨트롤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이 욕심 컨트롤을 하지 못하면 어떤 투자도 다 망하거든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욕심 컨트롤을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만약 올인을 했다면 엄청나게 베팅을 할 텐데 그렇게 하지도 않죠. 왜냐하면 제가 욕심을 부려봤고 망해봤기 때문에 욕심 컨트롤이 핵심이란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데 욕심 컨트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주고 무조건 최대한의 대출을 받아서 신용대출, 담보대출, 여기저기 배우자까지 다 끌어들여가지고 지인대출까지 끌어다가 일단 사라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이분들은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부동산은요, 그냥 그 가격의 최대 20%만 대출을 끼고 사는 거예요. 30%, 40%, 50% 이렇게 대출을 끼고 사는 거는 도박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탄탄한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은 일반인들에게는 도박이라는 것이죠. 저는 최대 20% 이상의 레버리지를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걸 추천하지 않는데요.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욕심이 왜 많냐면은, 자, 만약에 부동산이 10억짜리가 있으면요, 70% 대출을 받아서 사면은 자기가 3억만 있어도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 말대로 20%만 대출을 받으면 8억이 있어야 이걸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는 최대 5억 정도 되는 곳밖에 살 수가 없는데, 그러면 지역이 여기가 하급지고 여기가 상급지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이제 욕심인 거거든요. 이게 자기 능력에 맞춰서 가는 게 핵심인데 그 욕심을 부리다 보면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버리지를 최대 20%만 받게끔 해야 되는데 레버리지를 무슨 70%, 80%까지 받고 일단 사라라고 하는 사람들은 잘못됐다. 저는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제가 부동산 유튜버 중에서 유일하게 좀 시청을 했던 사람은 제파라는 사람인데요. 제파가 뭐냐면은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좀 객관적이에요. 이 사람은 올라갈 때 올라간다고 하고 내려갈 때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상이죠.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저는 그래도 된 사람이다라고 느낀 게, 사람이 상황이 생기면 관점을 바꿔야죠. 이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내일 갑자기 파월이 금리를 뜬금없이 20%를 올려버리면 내려간다고 얘기를 해줘야죠. 근데 자기가 올라간다고 한번 얘기했는데 다음날 내려간다고 말하기가 쪽팔리고 창피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코인 투자도 대응이라고 하잖아요. 올라간다고 말해도 1초 뒤에 상황이 생기면 바로 내려간다고 말해야 한다. 이게 정상적인 거고 이게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다. 제 말은 이거죠. 근데 보통 유튜버들은 이제 자기가 말한 걸 바꾸기 창피한지 계속 올라간다고만 하다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거는 코인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69K까지 올라갔을 때 100K 간다고 선동하면서 무조건 매수해라라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도 다 코인 영끌 오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영끌 하신 분들, 그렇게 유튜버들한테 선동당해서 망하신 분들이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됐다고요. 이거 다 영끌 오적들이 만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유튜버들이 책임을 져주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부동산을 살 때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하급지를 사고 조금 볼품 없는데 사시더라도 자기 가용 금액이 없으면 최대 20%만 대출을 받으세요. 이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코인하고 주식을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윳돈 위주로 하시고 절대 대출을 받아서 하지 마세요. 대출은 절대 받지 마시고, 만약에 많은 돈을 베팅하고 싶다면 선물거래에서 레버리지를 쓰면 됩니다. 선물거래에서 레버리지를 써서 원금을 다 날릴지언정 빚은 생기지 않잖아요. 저는 차라리 은행에 빚을 져서 현물을 사는 것보다는 선물 거래를 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최소한 욕심 컨트롤이 가능한 정도의 그런 사람이라면 대출보다는 레버리지 선물을 쓰는 게 훨씬 낫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코인 영끌 오적이 누구인지는 여러분들께서 각자 상상을 좀 하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시고 움직이셔야 해요. 70%를 대출받아서 아파트를 사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의 능력에 한참 벗어나는 일입니다. 책임은 여러분들이 직접 지셔야 하고 그 책임은 많이 무거울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빠